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대형 포장이 되겠고요. 코드번호 01416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3시 5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대형 포장은 3.73%의 하락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형 포장은 이제 골판지 상자하고 골판지의 원지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로서 지난해 이제 코로나 사태로 택배 수요가 증가했고 포장지인 골판지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수혜주로 거론이 됐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쿠팡 관련주로서 하나의 수혜주로 대형 포장이 좀 급등이 나오는 상황들이 생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대형 포장을 보면서 쿠팡 관련주로 엮였기 때문에 쿠팡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이 종목의 재료는 살아있다 이렇게 좀 봤던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제 그 상장 시기가 다가오거나 상장이 임박했을 때는 재료 소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이 하한가 간 날부터 아마 좀 찍었던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이제 단기적인 구간 지지 라인을 저는 2,400원에서 한 2,500원 정도를 단기적인 좀 지지 라인으로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봤었던 부분이고요. 쿠팡 상장 전까지 나름 그래도 2,400원, 500원대 근처에서 크게 안 무너뜨리고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는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한 3,000원대 그 이상으로의 반등을 좀 봤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던 지지 라인에서 하락은 멈췄지만 반등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했던 가격까지는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쿠팡이 상장이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장될 때 재료 소멸로 봤어요. 이때도 재료 소멸로 봤고 근데 2,400원과 2,500원을 깨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비중 조절이나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아니 웬걸 이제 이날 무너지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다음날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게 쿠팡이 미국 시장에서 상장이 되고 나서 첫날 40% 넘게 급등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던 거죠. 물론 이때 상승에서도 3,000원대 이상으로 뭐 큰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결국에 이 안에서 조금 올라가고 떨어지다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들이 됐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쿠팡 상장되면 재료 소멸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2,400원과 2,500원을 좀 지켜냈어야 되는데 이 자리가 깨짐으로 인해서 저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주가도 따라서 움직이는 상황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봤던 관점하고는 좀 다른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쿠팡 상장이 되면 재료 소멸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 1, 2일 정도의 시차가 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재료 소멸이죠. 쿠팡이 상장이 되고 나서 이제 재료 소멸인데 제가 봤던 재료 소멸 시기와 다소 시차가 조금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함께 움직였던 KCTC나 이런 종목들도 이제 이후에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KTH나 이런 것들도 상장하고 나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뛰기는 했습니다만은 뜨고 나서 밀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재료가 이제 소멸돼서 완전히 밀려버리는 상황인데 뭐 이 종목 말고도 뭐 동방도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밀리고 있어서 이제 쇼박스도 밀렸고 그래서 쿠팡 관련 이슈는 이제는 좀 소멸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형 포장 같은 경우가 단기적인 지지 라인으로서 2,400원, 2,500원 정도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이 단기적인 지지 라인의 역할도 이제는 좀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쿠팡이 상장이 됨으로 인해서 재료 소멸됐고 이 단기적인 지지 라인 역할도 이제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대형 포장이 현재로서는 5일선이 지금 이게 5일선이라고 보면 5일선이 종가상으로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돼서 안착하는 경우가 없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뜨기는 했는데 음봉에, 오늘도 음봉에, 결국에 올선은 계속해서 밑으로 향하고 있고 주가는 이 밑에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방향, 단기적인 방향을 돌려내는 변곡점을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여기서 멈췄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2,400원과 2,500원을 가격적인 지지 라인으로 보기는 하는데 아직 하락이 멈추고 이 자리에서 다시 바닥을 만들어준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관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이제 과연 앞으로 어떤 이슈로 그러면은 다시 또 재료를 엮어서 가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봐야 됩니다. 사실 이제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고 나쁘고는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테마성으로 올라온 거고 수급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 종목을 움직인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회사가 어떻네 저떻네 이런 것들은 이 종목에서 지금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적 안 좋아도 갈 수 있고 실적 좋아도 못 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종목이 과연 앞으로 어떤 이제 이슈로 또 엮느냐 그런 부분들 쿠팡 재료 소멸 이후에 어떤 재료로서 다시 이 종목을 반등이나 상승으로 이끌어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는 이전에 대형 포장이 지난 2020년 1월 31일 날 윤석열 관련주로 엮였었어요. 이때 당시부터 윤석열 관련주로 엮였는데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이제 정치 테마주로 대형 포장이 흐름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쿠팡 상장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전자상거래 업체가 너도 나도 상장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쿠팡 상장 소멸 이후에 새롭게 부각되는 게 마켓컬리입니다. 마켓컬리도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티몬도 지금 이제 상장을 추진하고 있죠. 티몬도 쿠팡과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이런 티몬도 이제 상장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티몬도 전자상거래 업체로서 뭐 이런 골판지나 박스의 수요가 계속해서 많이 활용이 되는 기업이에요. 포장지 수요나 이런 것들 그런 부분으로 엮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어느 이슈로 다시 흐름을 만들어낼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일단은 쿠팡 재료가 소멸되면서 당분간은 대형 포장이 좀 쉬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이 추세, 대형 포장의 추세적인 흐름들은 보면 이렇게 이제 상승세가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만약에 2,400원, 2,500원이 깨진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뭐 이런 자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거고요. 추세 때 하단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다소 지금은 방향 새롭게 또 재료나 이런 것들도 재정립해야 되는 상황이고 새로운 재료 뭘로 또 움직일지 그 다음에 차트나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바닥을 명확하게 확인해주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은 상태에서 바닥도 좀 다지는 가운데 새롭게 어떤 이슈로 이 종목이 다시 또 엮여서 움직일지를 좀 관찰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이제 추가적인 조정 흐름 속에서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나 싶고요. 2,400원, 2,500원이 이전에 이제 강한 지지 라인이었는데 저라면 굳이 지금 이 가격,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가격이었으면 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쿠팡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으니까 기대할 만한 이슈가 있으니까 살 것 같은데 지금은 쿠팡이 상장이 됨으로 인해서 재료가 소멸됐고 다른 어떤 이슈로 이 종목이 다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전 가격이라면 한번 매수나 단기 매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겠지만 현재 2,400원, 2,500원이라고 한다면 딱히 매수를 고려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라면 물론 대형 포장을 좋게 보시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좀 더 명확한 바닥이 좀 잡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로서는 바닥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을 우리가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대형 포장은
다소 새롭게 바닥을 찍고 돌려나가면서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낼 때까지는 다소 좀 관망이 필요한 그런 영역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대형 포장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40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읽어보세요도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댓글로서 시황에 대한 설명들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2종목에서 많으면 3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